지난 2주간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설계도가 나오죠. 공포의 서막이 2월 2일에서 2월 6일 사이 케빈과 시로코를 지수를 급락시켜 개인분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큰손분들이 저점에서 단기 물량을 매집했죠. 웨이브 A입니다. 2월 9일에서 2월 10일까지가 유혹의 기술인데 삼성전자 호재랑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약 2.2조 원을 동원을 시켜 지수를 신고가 근처까지 부양시켰죠. 개인분들은 역시 국장이다라면서 다시 8.5조 원 이상의 풀 베팅을 감행했고요. 웨이브 B입니다. 그리고 웨이브 C인 배신의 완성은 2월 13일 이제 개인분들이 연휴 명절이잖아요. 안심을 하시면서 주말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현물에서 1.1조 원을 던지면서 코스피 200 816포인트 위로는 사줄 생각이 없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웨이브 C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웨이브 C가 2월 13일부터 앞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인데 비파에서 안심하고 들어온 개인분들의 물량까지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하락 구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C파가 끝나야 비로소 모든 악성 매물이 청소되고 진짜 상승 3차 대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다만 시계열적으로 수급 흐름을 재구성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시나리오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게, 그리고 왜 2월 13일 금요일이 배신의 완성이었는지 기간을 넓혀서 추적해보면은 1월 말은 과열기였죠. 코스피 지수가 5,300, 이때 외국인 수급이 5조 원 광기에 매집이 있었고 이 스마트머니들이 판을 깔고 개미분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웨이브 A 때 12조 원 물타기를 하셨어요. 바로 외국인은 마이너스 12조 쇼킹할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줬죠. 전격 탈출을 하면서 개인분들은 저점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마이너스 6조 설거지 매도를 하고, 당연히 이럴 때는 개미분들이 다시 추격 매수에 나서죠. 8.5조 원 다시 들어오세요. 지수는 복구되는데 주인이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는 수급 구도, 그리고 그 와중에 2월 12일 외국인이 3조 이상 현물을 더 확보했지만 결국 명절 직전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1.1조 하방 쐐기를 막죠. 즉 2월 12일에도 지수는 신고가, 2월 13일에도 지수는 신고가였지만 26년 올해 외국인의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 누적 순매수 규모로 보자면은 모두 다 파란불이죠. 그리고 개인분들은 거래소 순매수 약 6조 원. 즉 펀더멘탈은 기름은 개인분들 자금으로 채워졌는데 엔진인 외국인 주포가 계속해서 엔진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지금 듬직하게 마음 편하게 믿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 거죠. 즉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그 수급의 족쇄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매물 벽의 두께라는 게 전편에서 다루었던 지능 비용 하락의 역설이라는 게 26년은 지능인 반도체가 흔해지는 해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져도 밸류에이션인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르냐, 이 구간에 갇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저평가된 그리고 희귀한 그러한 섹터와 업종, 기업과 손익비 게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 오를 때 신규 에너지원이나 AI 지갑, AI 통행 징수원,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회사들이 반대로 50% 올라갈 수 있는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 웨이브 C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가 영원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개인분들을 한 번 더 털어내는 그 과정의 중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이 웨이브 C의 하락을 현금으로 피한 뒤 신규 대장주를 잡아 300%의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 대장주에 연연하면서 가장 무거운 방패를 내가 아래에서 들어 올릴 것인가. 이건 프로그램 매매를 봐도 아주 자명한 게 2월 12일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2조 약 2천억 원 정도 됐죠.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폭락이 끝났다, 바닥 확인했다. 다만 하루 뒤인 2월 13일에도 이 비차익 거래가 약 8천억 정도 매도 폭탄. 실수가 아니죠. 정교하게 설계된 속임수, 헤드페이크예요. 목요일에는 지수에 강한 반등을 시켰다가 금요일에는 찬물 세례를 끼얹어서 지수 상단을 제한하고, 즉 목요일 거대 매수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 전주 워시쇼크에 따른 숏 커버링과 지수 방어용 임의적 부추기였음이 다시 한번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죠. 큰 손들은 목요일에 지수를 띄워놓고 금요일에 다시 알짜 종목들 위주로 물량을 가볍게 털어내면서 주말 명절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고요. 비차익 거래의 뜻이 뭐냐? 금융공학적으로 이 두 지표가 시장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차익 거래는 무위험 수익 추구와 지수 조절의 도구예요. 현물 가격의 주식이죠. 이 차이를 이용합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면 선물을 팔고 주식을 사죠. 매수 차익이잖아요. 이게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기계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0.1%라도 확정 수익이 나면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익 거래 매수가 많다는 거는 시장의 진짜 매수세가 아니라 기계적 수리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비차익 거래는 메이저 세력의 본심과 바스켓의 이동인데 선물 가격과 상관없이 15개 이상의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사거나 파는 거예요. 즉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시장의 비중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혹은 반도체 버리고 신규 먹거리로 이사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나타납니다. 즉 비차익 거래 수치가 곧 자본의 방향성인 거죠.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시계열적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1월 30일에 비차익 거래 순매수가 약 2.5조 원, 큰 손들의 대대적인 엑시트죠. 2월 2일에는 패닉 셀링의 정점이었고 바구니를 통째로 던졌어요. 2월 5일에는 설거지의 정점인 게 개인분들이 8.5조를 살 때 프로그램은 4조를 또 덤핑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이 트로이의 목마죠. 지수를 800 위로 복귀시키면서 개인분들을 안심시켜요. 하지만 냉혹한 본심인 게 2월 13일 반등하자마자 다시 바구니를 비우기 시작했죠. 이게 목요일에 2.2조를 샀
쌌다면 금요일에도 매수가 이어져야 진짜 상승 추세인 건데, 하지만 지수가 고점에 닿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약 8천억 원 비차익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큰손분들이 816포인트 위로는 사줄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차익거래도 미미했는데 이 차익거래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의 반등과 하락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큰손분들의 바스켓 전략, 비차익거래에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죠. 계산기가 아니라 의지, 비차익이 지배한 시장인 겁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단기가 아니라 자본의 주인들이 가짜 상승, 데드캣 바운스죠.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탈축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심판인 웨이브 C를 준비하는 어쩌면 매우 위험하고도 정교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차익 매도가 약 8천억 정도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왜 전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느냐? 답은 하나죠. 특정 종목들이 하락을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있던 심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수 바스켓은 버리고 알짜만 따로 담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시장 전체는 못 믿겠다. 하지만 너는 내가 무조건 가져간다. 그게 자본의 선언입니다. 즉 에너지나 원전 같은 알맹이 종목만 따로 담는 지독한 개별 매수, 차별화 장세가 프로그램 매매 현황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다만 2월 19일 목요일, 이날은 지수가 웨이브 C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2월 13일 금요일 가장 정직했던 거래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의 돈이 무게라면은 거래량은 사람들의 본능이죠. 그 본능이 명절 이전에 탐욕으로 폭발했는데, 금요일 가장 거래량이 높았던 1위는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즉 곧버스예요. 32억 5천만 주.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죠. 대한민국 투자자 절반 이상이 이제 다시 폭락한다에 영혼을 건 숫자예요. 목요일 급등 하루 뒤에 사람들은 반등이 아니라 곧버스라는 탐욕을 선택했죠. 시장 심리는 이미 욕심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큰손분들의 사냥이 시작되죠. 탐욕이 한쪽으로 썰리면은 그 탐욕은 곧 연료가 됩니다. 숏 스퀴즈라는 폭발 장치로 바뀌어요. 즉 금요일 리스트에서 가장 욕심이 많았던 숫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 거래량 2위였던 SK증권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거래량이 쏠리면 숏 스퀴즈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큰손분들이 주가를 조금만 밀어 올려도 이 32억 주의 하방 물량이 손절을 하면서 지수를 폭발시키는 연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개인분들과는 다르게 스마트 머니들의 배팅은 탐욕 속에서 새로운 주인공들을 찾고 있었죠. 에너지 라인에서의 진짜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주도주 내에서의 건강한 쉐이크 아웃이었어요. 일단 돈의 무게가 찍힌 진짜 주도주, 거래대금은 상위 1위급, 하지만 조용히 압도적으로 잠겼던 종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하루 거래대금이 약 2.6조 원, 다만 등락률은 고작 1%대.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잠그고 있다는 것. 지능 비용, AI 비용이 낮아질수록 전력 가치가 높아진다는 논리 하에 이제 소수의 견해가 아닌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계속 편입되는 중이고, 이 지능 비용 하락이 무한 연산, 무한 전력 수요라는 논리 체인 아래서 스마트 머니는 원전 제어와 SMR의 핵심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전한 성장 중의 하나로 낙점을 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25년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었다가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는 다소 지루했잖아요. 7만원대에서 기어다니듯 움직이다가 사람들은 떠났고 차트는 죽은 심전도처럼 보였고, 하지만 그 밑에서 벌어진 거는 전혀 달랐죠. 기관과 외국인이 꽤 꾸준하게 물량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주가가 빠질수록 매수는 더 두꺼워졌죠. 그리고 1월 16일에 시장은 아직 몰랐지만 조용한 왕위 교체식이 있었는데, 개인분들이 약 5천억 원 이상 투매를 할 때 외국인들은 이 모든 물량을 폭풍 매집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뛰어올랐죠.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올랐다, 더 안 가겠다. 스마트번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이후 두빌의 주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2월 초에 케빈 워시 지명 이슈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붕괴하면서 두빌도 예외가 없었죠. 8만 5천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개인분들이 겁을 먹을 때 스마트머니는 이걸 쉐이크아웃, 세탁으로 이용했죠. 고점에서 붙은 신용 물량 제거, 겁먹은 개인분들을 털어내고 살을 빼면서 가벼운 몸을 만들었어요. 상승 전에는 필수 과정이죠. 그리고 명절 직전 웨이브 C의 초입에서 삼성전자에서는 약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두빌에서는 외국인이 약 3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죠. 기관도 약 700억 이상 동참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2,700만 주 폭발, 주가는 10만 원 가까이 이제 안착을 하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디커플링 선언이죠. 지수가 빠져도 이 종목은 앞으로 우리가 올린다. 자본의 공식적인 왕관 수요식이었어요. 자본은 이미 계산을 끝낸 거죠. 이제 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에너지의 시대가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단계는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해서 심리적인 저항을 붕괴시키고 지수가 흔들릴 때 혼자 독주를 하는 거죠. 원전 수주 뉴스 플러스 안전자산의 프레임, 그리고 다시 한번 유동성 파티 구간이 올 수 있는, 즉 두빌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에너지 패권에 베팅하는 실물 자산인 거고, 반도체는 기대를 팔지만 두산은 전기를 파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채권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모함처럼 천천히 키를 돌리고 조금씩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유니콘 같은 회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기술. 25년간 눌러온 스프링이 터졌던 종목이고, 주포는 이미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은 가격으로 사람을 속이지만 수급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난 3개월 한 종목에서 교과서급 자본 시나리오가 펼쳐졌는데, 25년을 눌러온 압축 에너지, 그리고 폭발 직후 시작된 냉정한 설계, 25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주가는 죽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거래량도 바닥이었고 사람들은 다 떠났죠. 하지만 바로 이때 외국인이 개인분들이 줄에서 던지는 물량을 하루하루 기계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분들이 봤던 그림은 단순해요. AI는 전기를 잡아먹고 전기는 원전으로 연결되고 원전 제어 시스템 핵심이
핵심이 우리 기술이라는 것. 시장은 몰랐고 자본은 이미 포지션을 끝냈습니다. 1월 16일 제2막에서 25년의 박스권이 산산조각이 났죠. 거래량 1월 16일에만 1억 1천만 주 폭발, 10년 박스권 돌파, 그리고 곧바로 1월 19일, 20일 연속 상한가, 주가가 단숨에 25년 묶였던 8,000원 천장을 찢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웨이브1 폭발 파동이죠.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에 분출되는 구간, 그리고 등장한 충격이 워시쇼크였죠. 금리 공포가 터지면서 시장은 붕괴됐고, 근데 하락이 아니라 웨이브2 조정이었어요. 즉 고점 추격 개미분들을 털어내는 세탁 과정. 주포들이 공포를 연료 삼아서 다시 물량을 회수했죠. 진짜 상승을 위한 몸만들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4막 역사적인 하루 2월 11일에 주가가 상한가 12,350원 돌파. 그날 수급이 소름인 게 개인분들은 1,100억의 항복 매도를 하셨고 외국인은 약 1,000억 원 상한가 매수. 이 장면의 의미는 단 하나죠. 이 종목은 이제 내 거다. 보통 주포분들이 상한가에서 팔죠. 하지만 진짜 주인은 상한가에서 삽니다. 여기서 웨이브3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이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도 약 10% 이상 상승을 하지만 이때부터 외국인이 이틀 만에 매수 물량의 절반인 약 500억을 현금화합니다. 반면 개인분들은 13,000원, 14,000원 고점에서 630억 원을 추격 매수로 물려버리셨죠. 이 순간부터는 구조가 바뀌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주가가 이제는 오를수록 본전 매도 폭탄이 쏟아지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꿈은 살아있는데 수급은 심각하게 무겁습니다. 즉 대선은 맞는데 단기 랠리는 봉인된 구조예요. 스마트머니가 남은 물량을 장대 상승이 아니라 반등을 줄 때마다 설거지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흐름은 반등 시 외국인 매도, 개인분들의 본전 매도 다시 빌리는데 이걸 기간 조정 지옥이라고 하죠. 빠르게 가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종목이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장기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특히 25년 박스권 돌파는 역사적으로 초대형 추세 신호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12,800원, 13,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이때마다 외국인 플러스 개인 매물의 폭격이 옵니다. 윗꼬리를 받고 재하락하는 거죠. 자본은 항상 폭발 뒤에 개미분들을 먼저 털어내고 진짜 랠리는 건데 그 공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축제 이전에 정리시간 후에 그 뒤에 진짜 상승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심장이 멈출 때 자본이 선택했던 태양, 지능의 시대에서 에너지 패권의 시대로 그 자본의 이동이 3개월 동안에 한 종목에 고스란히 농축된 그 종목 한화솔루션의 경우 급등 피로감에 따라 지금은 조정 국면이죠. 13일에만 마이너스 4% 조정을 받았는데 하지만 아직 외국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차트상으로는 약 49,650원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고 충분히 앞으로도 더 밀릴 수 있지만은 내부 데이터는 여전히 강세장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월 6일 8,800만 주, 2월 9일 6,400만 주 폭등 당시에 비해서 2월 13일의 하락장은 거래량이 877만 주로 약 10분의 1 수준이에요.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매수세가 잠시 멈춘 사이에 차익 매물이 주가를 누른 거죠. 즉 수급의 질이 주가가 4%나 가까이 빠졌음에도 여전히 주포인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즉 이번 조정은 기관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낸 전형적인 손바뀜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만 수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주가 하락 시에도 매수를 멈추지 않는 거는 45,000원대도 여전히 싸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5만원 돌파를 위한 물량 모으기죠. 기관은 단기 급등 때마다 부담을 느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를 커버해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개인분들은 이날에도 약 2억 원 정도 매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관망 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솔루션이 정말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마다 개인분들은 파시고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명절 이후 기관분들의 매도 강도가 높아졌을 때 2월 9일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인 43,000원, 44,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죠. 다만 이곳은 2월 랠리의 허리 라인이자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조금 더 과감하게 용기를 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즉 가격은 흔들려도 수급은 흔들리지 않았고 눌림목을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결국 43,000원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세는 유효한 거고 5만원을 1차 목표를 잡고 뚝심 있게 가져가는 게 2월 13일 개미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헛기침을 피해갈 수 있는 지능이 흔해지는 시대에서 그 지능을 돌릴 심장을 가진 하나솔루션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편승해가는 제자 추구코가 있죠. 하나솔루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3개월간의 거대 서사, 침묵의 매집에서 설계된 리테스트까지 25년 말부터 케빈 워시쇼크 때까지는 전편에서도 다뤄드렸으니 제3막인 전략적 후퇴와 역대급인 수급 괴리 과정을 보자면은 주가가 고점을 찍고 2월 13일 81,400원 마이너스 6%나 빠지면서 내려왔죠. 다만 그 와중에도 주가가 6% 넘게 급락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23억 원 순 매수를 했고 개인분들은 20억을 던졌습니다. 하락보다는 공포를 이용한 추가 매집인 거죠. 주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은 개인분들 물량을 뺏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렸고 그 칼날을 외국인이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다 받아먹은 거예요. 지금 주포들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능비용 하락으로 남은 모든 부가 집중될 에너지 인프라의 돌격 대장으로 확장지었죠. 2월 13일의 거래량이 고작 66만 주로 폭등 시기인 1200만 주의 20분의 1 수준이었고 2월 13일에 나가지 못한 개인분들은
상한가 뒤에 결국 제자리로 가나보다 그러면서 손절을 치실 때 그때가 진짜 발사 시점입니다. 그리고 3월 선행지수 쇼크나 새로운 악재가 터졌을 때 디커플링 폭주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스마트 머니들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수와 무관한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향 초고효율 모듈 공급 혹은 미국 내 보조금 수의 극대화 이러한 뉴스를 신호탄으로 삼아서 10만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단숨에 돌파하면서 15만원을 향한 직신 내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현재는 외국인이 8만원 초반대를 저가 매수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이 부근을 지지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외국인이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8만원 라운드 피겨를 지켜낸다면은 기술적 반등에 따라 8만 5천원, 8만 7천원까지는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다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된다. 2월 4일 상한가 종가 부근인 7만 5천원, 7만 8천원까지 깊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강력한 맥점, 매수 급소인 거죠. 즉 지금은 신규 에너지, 일론 머스크가 푸시하고 있는 에너지의 슈퍼사이클은 맞지만 주가는 직선으로 가지 않죠. 급등 후에 지금은 살짝 소화 불량으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이 끝나야 다시 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종목이 맞는데 지금은 8만원 지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죠. 신앙을 가지진 말되 8만원이 깨지고 도망을 가고 8만 7천원이 오면은 이때 추가로 챙기는 유연함이 수익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25년만 하더라도 태양광 시장이 이미 끝난 게임처럼 보였는데 중국이 원가로 찍어 누르고 전 세계를 저가 패널 바다로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어떠한 재료가 있길래 어떠한 다른 무기가 있길래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한국이 완전히 다른 무기를 꺼냈죠. 가격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깨는 기술. 이름부터 달라요. 팬덤 태양전지. 이게 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제대로 된 재료와 타이밍을 만났죠. 지금 전 세계 태양광의 90%는 실리콘이고 이 구조는 넘을 수 없는 유리 천장이 있어요. 이론적 한계가 약 29%, 실제 상용 효율은 25%대 정체. 아무리 공정을 개선해도 연간 개선폭이 0.5%도 안 됩니다. 즉 기술 발전이 멈췄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게 텐덤 셀이죠. 한국이 만든 적층 혁명. 원리는 간단한데 파괴적이에요. 실리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신소재를 층층이 쌓습니다. 실리콘은 붉은 파장을 흡수하고 페로브스카이트는 푸른 파장을 흡수해요. 빛을 두 번 빨아들이는 구조인데 그래서 효율이 이론적으로는 44%, 이미 실험 단계에서는 35% 돌파. 한 번의 기술 도약으로 기존 태양광을 10에서 15% 초월하죠. 개선이 아니라 세대 교체예요. 왜 한국이 이 판을 걸었냐면은 첫 번째 목표는 중국의 원가 장악 무력화죠. 중국은 싸게 만들잖아요. 한국은 같은 면적에서 전기를 1.5배 더 뽑습니다. 결국 발전 단가는 고효율이죠. 가격 전쟁을 기술 전쟁으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토 한계 돌파인데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고효율이 거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건물 외벽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도시명 발전, 텐덤 셀이 들어가면 전부 경제성이 폭발하죠. 그래서 이미 기업들도 전쟁이 들어갔는데 완성 셀 그리고 모듈 전면전에서는 하나 솔루션이 세계 최다 텐덤 특허를 가지고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대면적 고효율 셀 국제 과제를 주도하고 있고요. 장비가 이때 진짜 황금 열쇠인 게 텐덤 공정은 반도체 미세 증착 기술과 똑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ALD 원자층 증착 기술로 이건 태양광이 아니라 제2의 반도체 산업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연 인물, 이 기술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박남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만든 페롭스카이트 전지는 단일 구조만으로도 27% 돌파, 텐덤 구조로 35% 이상 달성, 이론적으로 다층 구조는 80%까지 가는, 물론 80% 효율이 나오면은 바로 노벨상이죠.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전력 생산을 넘어서 문명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고 로봇, 자율주행, AI 기계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요. 차체, 외피, 건물 자체가 발전소인 거죠. 그리고 무게 대비 효율이 핵심인 우주에서는 텐덤 셀이 사실상 유일한 해답입니다. 공정 구조도 반도체와 동일해서 삼성전자 같은 기술 기반 기업까지 에너지 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즉 이건 태양광판의 HBM 전쟁이고 중국의 양으로 장악한 시장을 한국이 진로 탈환하는 순간 실리콘 시대의 패배를 텐덤 시대의 승리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고 AI가 전기를 먹어치울수록 이 기술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능의 열관리, 열을 지배하는 자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AI가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AI 반도체만 보죠. 하지만 서버가 미쳐 돌아갈수록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진짜 병목은 딱 하나예요. 열, 전력, 그쵸, 냉각 시스템. AI가 폭주할수록 이걸 지배하는 기업이 돈을 쓸어 담겠죠. 그리고 지난 3개월 자본이 조용히 선택한 곳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한온 시스템. 25년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주가는 3,000원 초반 감옥, 거래량도 숨소리만 남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끝난 회사잖아, 움직이지도 않네. 다만 연기금은 굉장히 꾸준하게 순매수를 했죠. 개인분들은 지루함에 투매. 다만 이건 하락이 아니었어요. AI 인프라 시대를 위한 조용한 포지션 구축이었던 거죠. 폭발은 언제나 아무도 안 볼 때 준비가 된다. 그리고 2월 초에 2월 4일에 19%, 2월 10일에 20% 상승, 단숨에 3,000원대를 탈출했어요. 주가가 4,600원 고지로 점프. 특히 2월 10일 거래량이 2억 2천만 주에 가격은 4,660원. 3개월 중 최대 거래량 플러스 최고가. 이 봉 하나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제 시세를 바꾼다. 물론 지금은 급등 후에 일정 부분 설거지가 시작됐죠. 2월 12일에 약 7% 가까이 급락. 지금이 딱 개미분들이 역시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급락의 물을 타서 반등을 하면 손절을 하죠. 교과서입니다. 공포의 개인분들이 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기관분들이 받는다. 2월 10일 급락 후에 명절 직전 외국인, 기관 모두 다시 조금씩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죠. 즉 구조는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기준봉 4,660원을 생성하면서 조정 후에 4,300원 지지를 확인했죠.
있죠. 조금씩 연기금 플러스 기관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차트라기보다는 2차 파동을 준비한 차트죠. 즉 향후 급등 후 급락을 거쳐 다시 방향을 위로 잡으려는 N자형 반등 초입인 거고, 전고점을 뚫으면은 5,000원 라운드 피겨라는 매물 공백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을 하면서 2차 상승 구조의 완성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 다시 대량 배도로 나온다면은 4,300원, 4,600원 사이에서 며칠간 횡보하면서 개인분들 매물을 더 털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300원 선이 강력한 지지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돈 버는 진짜 승자들이 있죠. 13일 돈을 버는 진짜 승자들은 탐욕이 커질수록 돈이 몰린 곳, 증권과 인프라, 그리고 현금 흐름 관련된 회사들이죠. 금융 인프라의 폭주였던 게 SK증권이 13일에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위를 차지했어요. 3억 주 가까이 상한가를 갔죠. 하나증권이 6위로 약 6천만 주 이상, 13% 이상 올랐고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판돈을 챙기는 증권주들로 단기 투기 자금이 몰렸던 거고, 지능이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인간은 도박, 트레이딩을 멈추지 않는다는 인간 본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수급이었어요. 증권주 상승의 3대 배경으로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폭증했죠. 코스피 5,000 돌파랑 5,500 경신으로 증시 거래 대금이 상상 초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밸류업 기대감이 큰데 배당소득 분리 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같이 재평가.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찐 대장이었는데 하루 거래 대금이 2.5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주봉상 9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의 최절정기에 이르렀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극에 달한 상태여서 단기 고점 신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리고 증권주와 더불어서 인프라, 유틸리티주,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반 통신주에서 엔트로픽 상장수혜 관련주, 그리고 AI주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죠. 상승도 무서워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당연히 양강 라이벌이었던 이 회사를 스토리텔링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이 AI가 흐르는 길목, 데이터가 폭주할 때 필요한 딱 세 가지: 통신 인프라, 전력 연결, 데이터 센터. 그렇기 때문에 지난 3개월 자본이 집요하게 또 모인 곳 KT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주가가 5만원 초반 감옥이었어요. 거래량은 바닥이었고 통신주는 안 가, 재미없어. 그 와중에 역시 기관, 연기금이 꾸역꾸역 사 모았고, 그리고 소형 세력들 주식 동호회도 참전을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 주로 프리마켓장에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 주식을 하한가 가까이 빼놓은 다음에 필요한 물량을 사 모으시죠. 정말 1, 2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눈치채기 어려운데, 넥스트 트레이드 도입 이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일단 힌트는 주는 거죠. 이거 앞으로 올라갈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밑장 빼서 사는 거야. 즉 앞으로 스마트버디는 KT를 배당머신 플러스 AI 데이터 고속도로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세 엔진이 이때 이미 켜진 거죠. 그리고 1월 말 워시 쇼크 때 지수가 폭락하고 공포가 확산되고, 그런데 KT는 오히려 54,000원을 돌파합니다. 하방이 전혀 안 깨졌어요. 그렇겠죠. 개인분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AI 수익성 논란이 터질수록 자본은 실체 있는 인프라로 피신했던 거고, 지능 말고 이제 현금이 흐르는 길로 가자. 이때부터 KT가 안전자산 플러스 성장주 하이브리드로 격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초에 5만원에서 65,000원으로 직행합니다. 단기간 30% 폭등, 특히 2월 9일, 10일 연속 급등. 개인분들은 계속 투매를 하셨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전부 흡수를 합니다. 이거를 차익 실현이 아니라 주인 교체 순간이죠. 개미분들이 내려오고 자본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칠 확률이 높은데 에너지 압축 구간인 거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안 빠지고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하고, 특히 금융투자는 연일 방어 매수로 바닥을 쌓고 있죠. 주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린 안 판다. 외국인은 지금 관망 중인데 65,000원이 가치 재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조건 하나만 충족되면 바로 엔진이 재점화되죠. AI 데이터 센터의 실적 가시화, MS 협업 매출 숫자로 확인, 자사주 소각 발표, 이 중 하나만 터지면은 7만원 돌파, 75,000원에서 8만원 재평가 구간 진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KT는 환골 탈퇴 중이죠. 다만 급등주처럼 보기보다는 폭등보다는 계단식 상승, 아무리 체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통신주는 무겁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즉 63,000원, 64,000원 부근 누림목은 매우 안전한 진입 구간인 거죠. 7만원과 75,000원을 마디 가격으로 설정하고 두 달치마다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유효한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2월 13일은 권력 교체의 날이었고, 개인분들은 인버스 32억 주 감옥에 갇혔고, 자본은 에너지와 실체로 이사를 했고, 반도체는 방패로 강등됐죠. 즉 전교생이 앞으로 비가 온데 전재산을 걸고 우산을 샀는데, 정작 똑똑한 형들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발전소 돌리는 법이랑 에어컨 만드는 법에 돈을 펑펑 쓴 겁니다. 나중에 해가 쨍쨍 뜨면 우산 산 친구들은 다 망하겠지만, 발전소랑 에어컨 가진 형들은, 돈을 따라간 형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산 장소를 따라가야 될까요? 발전소 사장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더불어 반도체가 방패로 강등됐다는 의미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AI 지능 비용, 즉 AI 모델의 가치 하락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처형당했던 거고, 앞으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런 지능 공급자들은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중간에서 사신 분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앞으로 올라가 봤자 저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신선한 친구들보다 고점에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AI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데 그게 아니에요. AI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먼저 처형한 게 지능 그 자체였죠. 오픈소스의 확산, AI 모델 비용의 폭락, 이제 똑똑한 모델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처형한 거고, 반대로 그 교차점에서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날아갔죠. 그런데 이들도 지능 공급자 포지션이에요. 고점에서의 처형이 곧 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제 구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폭탄이 AI 토큰 경주의 붕괴인데, 기존 소프트웨어는 정액제였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쓸수록 돈이 나가죠. 토큰이 곧 비용이에요. AI 에이전트 하나 돌리는데 연간 1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건 개발자 연봉이랑 같아요. 여기에 클라우드 마진까지 얹히면은 AI를 쓰면 쓸수록 기업이 적자를 보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 비싼 클라우드 임대 포기, 직접 서버를 산다, 온 프레미스로 돌아간다. 두 번째 폭탄은 법적 자살 구조입니다. 공용 AI의 데이터를 넣는 순간 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영업 기밀, 소스코드, 고객 정보 한 번 업로드하면은 공공 영역 취급입니다. 그래서 금융, 의료, 법률, 제조 대기업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외부로 1비트도 안 나가는 폐쇄형 AI가 필요합니다. 즉 삼성전자가 소스코드를 챗GPT에 올렸을 때 발생했던 보안 사고가 이제는 법적 보호 불가라는 판례로 굳어진 거죠.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게임판이 뒤집힙니다. 즉 이거는 커다란 맥락 아래에서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와 NPU 업체들 간의 권력이 분리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영역은 거대 부대 훈련이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이건 여전히 엔비디아의 왕국이에요.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현실은 다르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거는 싸고 전기 적게 먹고 자기 업무만 잘 돌리는 칩. 그렇기 때문에 구글 제미나이, TPU가 브로드컴이 그렇게 난리였잖아요. 즉 여기서 뜨는 게 NPU와 ASIC이죠. 추론 전용 칩, 무겁고 비싼 GPU 필요 없다. 이런 효율 혁명을 밀어준 존재가 바로 딥시크 같은 모델들이죠. 적은 연산으로 고성능을 낸 AI. 이게 퍼질수록 GPU 독점은 깨지고 전용 칩 시대가 열린다. 결론은 엔비디아는 훈련의 왕, NPU는 현실 업무의 지배자. 엔비디아의 GPU는 H100, B200은 범용성과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대 모델을 처음 만들 때 필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온 프리미스 추론 환경에서는 엔비디아의 높은 가격과 무시무시한 전력 소모가 단점이 되는 거죠. 즉 앞으로의 승자는 애플과 같은 로컬 AI, 하드웨어 생태계 회사들, 디핀 프로토콜 회사들, 사설 인프라 및 보안 솔루션 회사들, 그리고 수직적 AI 모델 개발사들, 그리고 패자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고마진 클라우드 회사들, API 래퍼인 SaaS 회사들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화된 AI 포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최근에 가만히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독점 공급 체제로 압도적이었죠. 근데 26년 초에는 삼성전자가 이를 추월을 했는데 바로 온프레미스, 이 로컬 AI로의 환경 변화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HBM은 학습의 왕, 일반 D램은 추론의 쌀이죠. 하이닉스는 고성능 학습용인 HBM에 특화돼 있잖아요. 하지만 기업들이 자체 서버, 온프레미스를 구축하거나 직원 PC에서 AI를 돌릴 때는 범용 D램과 고용량 낸드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진 물량의 제왕이죠. 그리고 최근 오픈클로어와 같은 온디바이스 AI가 엄청 붐을 일으키고 있죠. 만약 전 직원에게 아니면 나 혼자 맥 미니를 돌린다, 맥 스튜디오를 지급을 한다, 이런 흐름은 결국 스마트폰, PC, 여러 기기들의 자체 사양이 높아져야 돼요. 삼성은 칩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스마트폰 모두를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죠. 로컬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부장단으로 내려왔을 때 온디바이스 AI 심장, 저전력 메모리 업체인 제주반도체가 날아갔었잖아요. 에이전트가 클라우드가 아닌 내 기기, 스마트폰, PC에서 돌아가려면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LPDDR이 필수죠. 이 시장에서 제주반도체가 강자였던 거고, 그리고 태성 같은 경우는 NPU와 고성능 기판의 신체, 고사양 PCB 제조 공정에 필요한 습식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고객사의 커스텀 NPU를 생산할 때 이를 패키징할 고성능 기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판 업체인 삼성전기, 대덕전자의 설비 투자가 태성 등으로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와 추론 전용 NPU 관련 회사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DSP라고 불리는 삼성 파운드리 가교군, 로컬 추론 및 IP 관련군, 수율 개선 및 공정혁신 장비군,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여러 NPU 업체들, 단계별로, 기간별로 수혜를 볼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칩 설계 플랫폼을 제공한 이 회사, 중소기업, 개인 전용 자체 에이전트 서버용 칩을 가장 싸고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인프라 회사, 상장 시점에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투자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던 바로 그 회사, 그쵸, 바로 세미5죠. 세미5가 기업의 정체성이 삼성 파운드리로 가는 프리패스예요. 업의 본질은 팹리스 설계와 파운드리 생산을 연결하는 디자인 하우스죠. 핵심 경쟁력이 단순 용역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설계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사의 칩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벨리오니, 퓨리오사가 천재 건축가라면 삼성전자는 시공사, 세미5는 삼성전자 규격에 맞춰 도면을 완성해주는 전문 건축 설계사예요. 25년 12월에 상장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기대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상장 첫날부터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슬라 요건,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을 통해 올라왔는데 당시에도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꽤 비싼 가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12월 29일 상장일 개인분들이 1,000억 원 이상 대거 매수하면서 VC분들 같은 기존 투자자들의 물량을 모두 다 받아줬는데 이게 악성 매물병, 시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저 꼭대기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튀어오를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그 중간중간에 모든 분들이 다
다 물리시고 만 겁니다. 비트마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날 하루에만 그리고 며칠간은 계속 성전이 이루어졌죠. 개인, 순교자분들의 무덤. 그래서 1월 중순 주가가 23,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외국인이 아주 소량으로 저점에서 집중 매집을 통해서 살짝 V자 반등을 이끌어냈죠. 이거는 단기 차익, 게릴라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1월 말에 통곡의 벽이었던 27,650원을 뚫고 29,100원에 안착. 지금은 3만원 라운드 피겨 살짝 뚫었다가 개인분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계속 그 아래 위로 등락 왔다 갔다 하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인 재료들이 중요한데 양산 매출의 가시화, J커브가 필요해요. 단순 개발비, 용역 매출이 아닌 칩을 팔아서 돈을 버는 양산 로열티가 본격화돼야 되고 미국 빅테크들의 설계 파트너로 낙점이 되어야겠죠. 이런 게 강력한 한방이에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낙수 효과. 삼성이 AI칩 수주를 늘릴수록 세미5의 일감은 자동적으로 폭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죠. 상장 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물량이 꿀렁꿀렁 나왔는데 초기 투자했던 VC분들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 1개월, 3개월마다 계속 매도 폭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규모 적자예요. 올해에도 계속 그 적자폭을 줄이거나 흑자 전환 실패 시에는 추가 하락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최근 3거래일에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27,000원 선에서 횡보 중인 거고 아주 소량이나마 외국인이 조금씩 간해보면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스마트 머니들은 조금씩 유통 물량을 잠금 중에 있는 겁니다. 27,000원대를 강력한 제2의 바닥으로 주포들이 다지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스마트 머니들은 세미5를 지능비용 하락의 시대 비싼 범용칩을 대신할 커스텀 AI칩 ASIC의 설계 독점자로 재정의하는 중이고요. 앞으로 1단계에서는 3만원대 매물벽을 청소를 할 거고 2월 3주차, 4주차가 되겠죠. 여전히 이때 물리신 개인분들의 매물이 두꺼워요. 앞으로 1, 2주간은 주가를 27,000원, 28,500원 사이에서 흔들면서 본전 근처만 오면 던지고 싶어 하시는 개미분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할 겁니다. 거래량이 60만 주 수준에서 더 줄어들면서 30만 주 내외가 될 때가 그때가 바로 폭발 전야의 전 단계인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향 차세대 AI 가속기 디자인하우스 계약 뉴스라든가 새로운 재료들이 터진다. 3만원 돌파 후에 4만원, 5만원 미 개척 영역으로 단번에 진입시킬 확률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AI 시대 트렌드에 맞는 우리의 수급은 무겁지만 돈을 터뜨려서 시대의 총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즉 세미5는 지금 상장 초기 오답 노트를 끝내고 만점을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VC들은 지금 개인분들의 피눈물을 먹고 살을 찌운 상태이고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수 선행 지수나 AI 트렌드의 변화로 압박을 받을 때 세미5 같은 회사들은 AI 칩의 민주화, 커스텀 칩이라는 독보적인 내러티브로 디커플링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지능이 흔해지는 26년, 27년, 28년 모든 기업은 자신들만의 칩을 원하게 될 거고 그 길목엔 세미5 같은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에는 무조건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락의 전조는 바로 곧 빅테크가 AI 설비 투자, 캐펙스 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미국 메모리 주식과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몇십 프로 이상 폭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탄,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AI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랠리를 떠받친 논리는 단 하나였잖아요. AI가 커질수록 GPU가 더 필요하다, 메모리도 더 필요하다, HBM이 폭증한다. 하지만 지금 이 논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적은 하드웨어로도 고성능 AI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많은 GPU가 필요한가? HBM을 계속 이 속도로 사야 하나?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를 겨냥하는 거죠. 최근에 은가격 폭락과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게 산업 수요 기대감으로 미친듯이 올랐다가 유동성이 꺼지는 순간 수직 낙하. 반도체도 그 궤도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즉 앞으로는 변동성이 더욱 심화되는 같은 AI 장세, 섹터, 기업들 중에서도 차별화되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의 손바뀜에 제대로 올라타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